만약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재정비 사업을 해제하지 그랬더라면 지금, 아니 앞으로 2, 3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공급 부족은 지금보다 훨씬 덜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부족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이 정말 장난이 아니죠? 특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입니다. 값도 비싸지만 물건 자체가 없어서 요즘은 아파트 대신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전세를 알아보고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전세도 덩달아 뛰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해 9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강북의 아파트 전세도 10억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군요. 최근에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 구하러 다니시는 분들 정말 화나고 눈물 나시죠? 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이 왜 이렇게 뛰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난해 7월 통과된 임대차 3법의 영향도 큽니다만 오늘은 그것 말고 순수하게 아파트 공급 물량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이 치솟는다는 것은 전세로 내놓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적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럼 아파트가 왜 부족할까요? 짓지 않아서겠죠? 그럼 왜 짓지 않았을까요? 이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 재보궐선거 결과로 박원순 시장이 시장으로 취임합니다. 그 바로 다음인 2012년 서울시는 재정비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고요? 먼저 정비사업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을 의미합니다. 한때는 이것을 묶어서 뉴타운 사업이라고도 했습니다. 출구 전략이란 이런 뉴타운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의 구역을 지정했던 것을 거꾸로 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이거를 해제를 했을까요? 먼저 박원순 시장의 도시 정책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신 보전이나 도시재생을 강조했던 것도 원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박원순 시장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것을 밀어붙였을 리는 없죠. 박원순 시장이 이것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경기도 꺾이고 또 사업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이것을 해제해달라고 하는 시장의 민원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참여정부 시절 2000년대 중반이었죠. 이 당시는 모든 선거에서 정치인들이 뉴타운 사업 지구 지정을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업을 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압박이 너무 커서 정말 무분별하게 구역 지정부터 해놓고 보자라는 전략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많은 뉴타운 지역, 재정비 지역이 지정이 됐겠습니까? 무리하게 사업 구역을 지정하다 보니 당연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도 한풀 크게 꺾이게 됩니다. 쓰나미처럼 무분별하게 지정됐던 재정비 사업은 당연히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박원순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재정비 출구 전략이라는 이름하에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해제를 원하는 조합원들, 존치를 원하는 조합원들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각했고요. 그래서 지자체들이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제를 해도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낡은 지역이었길래 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해제를 하다 보니 열악한 주거 환경은 해결되지 않았고 또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온 여러 가지 자본들이 무분별하게 아파트 대신 다세대, 다가구, 또 고시원, 원룸 등을 지어대는 무분별한 난개발이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서울은 새로 주택을 지을 땅이 부족합니다. 특히 아파트 개발은 재개발, 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되는 물량이 전체 공급 물량의
70에서 80%가 됩니다. 그런데 재정비 사업 구역이 해제가 되다 보니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서울시 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해제된 400여 곳의 재정비 사업에서 한 25만 호 정도의 아파트 공급 기회가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25만 호 정도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만약 이때 재정비 사업을 해제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이 보고서에서는 그러한 경우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 정비 사업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서울은 약 25만 호의 추가 아파트가 공급이 되었겠죠. 권역별로 보면 한강 이남이 약 9만 4천 호, 한강 이북권에서 15만 4천 호가 공급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해제된 재정비 사업이 주로 강남권보다 강북권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들은 진행 스케줄상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재정비 사업을 해제하지 않았더라면, 그랬더라면 지금, 아니 앞으로 2, 3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공급 부족은 지금보다 훨씬 덜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부족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죠. 설상가상으로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것도 아파트 전세난을 가중시킨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너무 한꺼번에 해도 문제지만 한꺼번에 해제를 하는 것도 문제를 야기한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제도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나 규제 완화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재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잦은 제도 변화도 없어야 하고 부동산 경기에 의존적인 사업 구조의 보완도 필요합니다. 지금부터의 재개발 재건축, 앞으로 10년 뒤를 내다보고 설계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잦은 제도 변경, 이제는 지양해야 합니다. 정권에 따라서 너울치는 재정비 사업에 대한 정책도 이제는 안정되어야 합니다.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부동산 경기에 의존적인 사업 구조도 손질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 아파트가 부족한 이유, 제 설명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또 지금까지 김연아 TV를 구독하고 계시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